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6장 개방경제에서요 2절 소국 작은 나라입니다. 개방경제 하에서의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53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소국 개방경제 하에서의 저축과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 첫 번째 줄 볼게요. 지금까지 뭘 했는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재화 및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그러니까 재화가 거래가 되면서 또 자본이 또 거래가 됩니다. 그 뒷면에는 단순히 회계 항등식을 재정리했을 뿐이다. 그런데 몇몇 그 변수들을 정의한 다음에 변수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앞에서 본 것처럼 단순한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 본 거야. 저축이니 투자니 순수출이니 이런 거에 대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항등식 측면에서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러한 변수들이 있잖아.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이 변수들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변수들과의 관련성. 이 여러분들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좀 잘 정립해서 분석하기 편하게 만든 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모형이라는 겁니다. 관련성 이것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모델을 만듭니다. 모형을 설정하게 돼요. 우리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모형이라는 거 왜 필요한가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정책 변화가 생겼을 때 무역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 거기 보시면 자본 이동과 세계 이자율 이렇게 먼저 한번 볼게요. 자본이 이동합니다. 자본이 왔다 갔다 공급, 투자, 자본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에 대한 이동과 그리고 세계시장 전체에서의 이자율, 그래서 이것을 세계 이자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본,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모형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무역수지는 우리가 이전까지 봤었던 거 무역수지, 순수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거는 무역수지, 순자본 유출 그거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순자본 유출 동의어예요. 동의어. 네, 이렇게 순자본 유출과 같고 다시 이게 저축과 투자를 관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순수출은 그쵸? 캐피탈 아웃플로우 요거는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겁니다. 요거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핵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다시 또 조금 얘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챕터 3장 모형과 대조적으로 실질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킨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아니, 균형이라는 것은 저축과 투자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는 요 R이 여기서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실질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아니 이게 잘 조정이 되면 이거의 조정을 통해 우리가 이제 챕터 3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저축과 투자가 같은 그걸 같게 만드는 그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 조정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원래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아닙니다. 왜요? 이게 아니어야지 순수출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대신 한 나라가 무역 적자를 경험하게 되면 또는 무역 흑자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되어
무역 흑자 이렇게 되거나 무역 적자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볼 거야. 만약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면 I와 S가 이게 되면 이때는 순수출이 제로가 될 텐데 지금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그 대신 어떤 상황이냐면 한 경제가 무역 적자를 경험하게 되면 적자니까 돈이 없잖아. 외국에서 차입을 할 수 있고 무역 흑자가 발생하게 되면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캐피탈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달러. 실질 이자율이 이 모형에서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는가? 얘가 저축과 투자 같아지는 상황에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해서 조정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완전한 자본 이동이 가능한 소국.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렇게 소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자본이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이동이 되는가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국 개방 경제 작다는 거 해서 스몰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몰. 그리고 개방입니다. 오픈 이코노미 이렇게 이런 모형을 얘기할 거예요. 자, 앞으로 뒤에 계속 얘기할 건데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완전한 자본 이동이 가능한 그게 뭐야? 그게 개방이라는 뜻이야. 개방.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은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그 뜻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소국이다라고 하면 스몰이다라고 하면 작은 규모의 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구체적으로 바꿔서 표현할 겁니까? 하면요. 거기 보세요. 이 국가의 경제 규모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혼자서는 세계 이자율에 단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영향밖에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시해서 그러면 너무나 많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소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몰이라는 것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너무 비중이 작은 거야. 세계 시장에서 세계 경제에서 규모가 작다 이 얘기는 거기에 이자율이라 할게요.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가격 수용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 가격이 이자율이니까 이자율 수용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자본 이동이다 하면 그게 바로 오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제줄에 있죠. 일국의 거주자들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완전하게 자본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54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정부가 국제적 차용이나 대출을 규제하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가 없는 거야. 정부가 자금에 대한 차입이라든가 네 아니면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없어.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오픈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해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완전하게 말 그대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여기 나와 있는 완전한 자본 이동이 되는 오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한 자본 이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세계 시장과 자국의 시장의 이자율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결론으로 나오게 되냐면 거기 보시죠.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의 이자율은
우리나라에서의 이자율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세계 이자율. 세계 이자율은 R스타라고 썼습니다. 요게 같은 과. 요거는 자국에서 결정된 이자율이고요. 이렇게. 얘는 세계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두 개가 같지 않고 우리나라 이자율이 세계시장의 이자율보다 더 높게 되면 어떻게 돈이 휙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세계시장의 이자율이 더 높고 우리나라 이자율이 더 낮아요. 그러면 돈이 휙 밖으로 빠져나가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마찰 같은 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국의 이자율과 세계 이자율이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시 같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줄 볼게요. 소국 개방경제 거주인들은 언제나 해외로부터 R스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R스타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차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할게. 세계시장의 이자율보다 우리나라 국내 이자율이 훨씬 높아. 그럼 뭐하러 우리나라 국내에서 돈을 빌립니까? 세계시장에서 빌리면 더 싸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세계시장의 이자율 그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 결정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국의 이자율은 결정되는, 그러니까 세계시장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쭉 금방 같아지는 걸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러 볼게요. 무엇이 세계 이자율을, 세계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는가 한번 보자. 폐쇄 경제 하에서는 수출과 수입 이런 게 없으니까 순수출이 빵이잖아.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기 나와 있고요. 근데 행성 간의 무역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도 폐쇄 경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 요거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의 자국의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거에서 우리나라 이자율이 결정되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 경제 내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다른 나라 ET 같은 외계인 행성이 다른 나라의 행성과 교역이 없으면 그럼 당연히 이 세계 시장 전체에서의 저축과 세계 시장 전체에서의 투자가 같아지는 점에서 여기에서 뭐가 결정된다? 세계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미경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폐쇄 경제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 개방 경제인데, 지구 경제를 생각해 보면 지구 내에서 봤을 때 결정되는 이 상황에서는 역시 다른 나라 ET와 관련된 외계인과 같이 교역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하나의 폐쇄 경제가 되는 거잖아. 거기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별거 없습니다. 렌즈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계 시장 전체에서의 저축. 오케이? 자, 이거는 세계 시장 전체에서의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국 개방 경제는 세계 작은 부분에 불과해서 세계 저축과 세계 투자에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영향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크게 그렸는데 여기서 자금이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해봤자 여기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이 우리나라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스몰 소국이다. 이렇게 소국 개방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줄 보세요.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요, 세계 이자율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세계 시장의 이자율을 이거를 받아들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거야. 드리고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바로 우리는 소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2번이라 할까요? 아니, 그럼 소국 개방 경제를 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국이라는 스몰 사이즈를 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맨큐 교수님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수님이잖아요. 미국 경제를 생각해 보면, 아니, 미국은 세계 시장 경제에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 그래서 거기 질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미국은 소국 개방 경제라는 가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야, 미국은 소국이야? 아니지. 예, 그렇죠.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죠.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무슨 조그만 나라의 그런 소국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 미국 애들은 우리가 대국이면 대국을 미리 상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왜 소국 가정하는 거야? 미국은 대국에 가까운데. 우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니, 소국을 가정해야지 모형이 심플하겠지. 쉬워서 그러는 거지. 쉬워서. 그래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모형이 쉽고 단순하다. 아니, 안 그래도 현실의 경제가 되게 어렵고 복잡한데 그거를 그대로 대국의 모형으로 바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경제학과 수업 듣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지겠지. 아이고, 머리 아파.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한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어떤 내용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현실에 맞춰 가지고 대국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단순화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3번입니다. 단순화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거를 현실에 맞춰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맞춰서 예, 거기 보시면은 모형을 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을 완화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소국을 상정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대국으로 가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5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방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경우에 직접 부록에 있는 대국 개방경제로 건너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이니까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타당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어차피 공부를 하고 모형을 분석하는 게 목적이니까 소국 개방경제를 상정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국 모형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소국 개방경제 하에서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했고요. 다음 시간에 소국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모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